여름만 되면 똑같은 고민이죠? 더워서 에어컨은 틀어야 하는데 전기료 생각하면 무서워서 못 틀겠고, 저도 지금 에어컨 틀고 있는데 작년 여름 월 26만 원 나오던 전기료를 3만 원대로 줄인 방법이 있어요. 오늘 그 모든 비법 다 공개할게요. 에어컨 회사에서 싫어할 만한 내용들이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5년간 에어컨 설치와 수리를 해온 기술자 김현수입니다. 매년 여름마다 똑같은 상황 반복되죠? 더워서 에어컨 틀어야 하는데 전기료는 무서워서 제대로 못 틀겠고, 이런 고민 정말 많이 받아봤어요. 한국전력공사 공식 발표에 따르면 여름철 가정용 전력 소비량의 58.9%가 에어컨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로는 전국 가정 97.8%가 에어컨을 보유하고 있어요. 거의 모든 집에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서울시 4인 가족 기준 여름철 평균 전기료가 18만 원에서 28만 원 사이예요. 이 중 15만 원 정도가 에어컨 때문입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똑같은 조건에서도 집마다 전기료가 3배까지 차이 난다는 거예요. 2024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험했어요.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 같은 에어컨 두 집을 비교했는데 한 집은 월 26만 원, 다른 집은 월 4만 원 나왔거든요. 차이는 오직 사용법뿐이었어요. 첫 번째로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외출할 때 무조건 에어컨을 끄는 습관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집에 없는데 틀어놓는 건 낭비 아닌가? 30분 마트 다녀오는데 굳이 켜둬야 하나? 이런 생각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특히 인버터형 에어컨에서는 전기료를 더 올리는 지름길이에요. 왜냐하면 에어컨은 껐다 킬 때 가장 많은 전력을 소모하거든요. LG전자 연구소 실험 결과 1시간 30분 이내 외출 시에는 약한 바람으로 계속 가동하는 게 껐다 켜는 것보다 19% 전기료가 적게 나왔어요. 컴프레서 재가동 시 순간 전력이 정상 운전의 3배에서 5배까지 올라가거든요. 1시간 외출 후 돌아와서 에어컨을 다시 켜면 처음 5분간 전력 사용량이 평소의 3배나 됩니다. 실내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26도로 낮추려면 초반 몇 분간 컴프레서가 최대 출력으로 돌아가요. 마치 고속도로에서 정차했다가 다시 100km로 가속하는 것과 같아요. 연료가 가장 많이 드는 순간이죠. 반대로 계속 켜둔 상태에서는 설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컴프레서가 간헐적으로만 작동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25년간 확인한 결과 외출 시간이 90분 이하라면 그냥 켜두는 것이 더 전략됩니다. 출근처럼 몇 시간 이상 집을 비우는 경우는 꺼도 괜찮지만 마트, 병원, 산책, 미용실 정도는 그냥 켜두는 게 이득이에요. 두 번째 핵심은 운전 모드 설정이에요. 대부분 냉방 모드만 쓰시는데 자동 모드를 써보세요. 자동 모드는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송풍이나 정지 상태로 전환됩니다. 삼성전자 기술 문서에 따르면 자동 모드 사용 시 냉방 모드 대비 평균 28% 전력 절약이 가능해요. 실내 온도가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컴프레서 가동을 줄이거든요. 그리고 많이들 착각하시는 제습 모드 얘기를 해볼게요. 제습 모드로 돌리면 전기세가 적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상은 다릅니다. 냉방이든 제습이든 컴프레서가 동일하게 작동해요. 단지 찬바람이 덜 나올 뿐 내부에서는 에너지 소모량이 거의 비슷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제습이 완전히 쓸모없는 건 아니에요. 비 오는 날이나 특히 장마철처럼 습도가 높은 날엔 제습 모드가 오히려 효율적입니다. 처음부터 제습 모드를 켜면 안 되고 한두 시간 정도 냉방 모드로 돌리다가 제습 모드로 바꿔보세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바람 방향이에요. 대부분 에어컨 바람을 사람 쪽으로 아래로 향하게 트시죠? 시원한 바람이 발끝에 닿을 때까지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에어컨은 바람을 직접 맞는 기계가 아니라 공기를 순환시키는 기계예요.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요. 이건 과학의 기본 원리인데 이 원리를 거스르면 냉기가 바닥에만 고이고 천장과 머리 위는 여전히 더워요. 그래서 에어컨 센서가 아직 더워요라고 판단해서 컴프레서가 계속 돌아가죠. 전기만 축내고 정작 시원하지도 않은 최악의 상황이에요. 에어컨은 항상 바람을 위로 천장 쪽으로 향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천장에서 부드럽게 내려앉은 냉기가 실내 전체를 골고루 채워요. 마치 대형 냉장고 안처럼 골고루 시원해지는 거죠.
실제로 제가 설치했던 고객집 두 곳을 비교해 봤는데 같은 평수 같은 모델 에어컨이었어요. 한 집은 바람을 아래로 다른 집은 바람을 위로 향하게 틀었습니다. 한 달 뒤 전기요금을 확인해 보니 차이가 5만 6천 원이었어요. 그리고 바람 방향만큼 중요한 게 에어컨 주변 공간이에요. 에어컨 바로 아래나 앞에 큰 장롱이나 냉장고를 둔 집들이 있는데 바람이 장애물에 부딪혀서 제대로 퍼지지 못해요. 네 번째는 온도 설정이에요. 여러분도 경험 있으시죠? 에어컨 리모컨 들고 18도, 19도 누르는 거. 시원해지니까 자꾸 온도 낮추게 되는데 이게 바로 전기료 폭탄의 시작이에요. 한국전력 데이터에 따르면 에어컨 설정 온도를 1도 낮출 때마다 전력 소비가 약 7% 증가합니다. 20도로 설정한 에어컨을 26도로 올리면 전기료가 42% 줄어들어요. 그런데 26도라고 하면 다들 덥지 않냐고 물어보세요. 여기서 핵심이 체감 온도예요. 26도에서 선풍기를 함께 돌리면 실제로는 22도, 23도 느낌이 듭니다. 기상청 체감온도 공식을 보면 바람 속도가 초속 1m 증가할 때마다 체감온도가 2도에서 3도 낮아져요. 선풍기가 만드는 바람이 보통 초속 2m 정도니까 체감온도가 4도에서 6도 떨어지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선풍기 전력 소비량이에요. 일반 선풍기가 50W 에어컨이 평균 1500W거든요. 30배 차이 나요. 에어컨 온도 1도 올리고 선풍기 틀면 전기료는 줄고 시원함은 그대로예요. 다섯 번째는 햇빛 차단이에요. 커튼을 열어둔 채 에어컨을 켜는 건 마치 난로를 켜두고 냉장고 문을 연 것과 같아요. 실내 온도가 낮아지지 않으니 에어컨 컴프레서는 계속 풀가동 상태예요. 건축환경연구소 측정 결과 열차단 커튼 사용 시 실내 온도 상승을 평균 3.5도 늦출 수 있다고 나왔어요. 3도 차이면 에어컨이 작동하는 강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에너지 효율은 2배 이상 차이 나고요. 특히 햇빛이 가장 강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반드시 창을 가리세요. 이 시간 동안 들어온 열기가 저녁까지 집안을 덮여요. 여섯 번째는 필터 관리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 대부분 안 하시죠? 필터가 더러우면 바람이 잘 안 나오니까 에어컨이 더 세게 돌아야 해요. 에어컨 제조사 공통 데이터로는 필터가 막히면 냉각 효율이 35%에서 40%까지 떨어져요. 월 전기료로 치면 5만 원에서 8만 원 더 나올 수 있어요. 필터 청소는 정말 간단해요. 미지근한 물에 중성세제 조금 넣고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절대 뜨거운 물 쓰시면 안 돼요. 완전히 말린 후에 다시 끼우시고요. 청소 주기는 2주에 한 번이 좋아요. 일곱 번째는 실외기 관리예요. 베란다나 옥상에 있는 실외기 한번 만져보세요. 엄청 뜨겁죠? 실외기가 뜨거우면 열 배출이 잘 안 돼서 에어컨이 더 힘들게 돌아요. 한국기계연구원 데이터에 따르면 실외기 주변 온도가 35도일 때와 45도일 때 전력 소비 차이가 28%나 됩니다. 간단한 차양막만 설치해도 실외기 온도를 10도에서 15도 낮출 수 있어요. 홈센터에서 파는 2만 원짜리 차양막으로 월 전기료 3만 원에서 5만 원 아낄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실외기를 완전히 둘러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이 빠져나갈 공간이 있어야 해요. 여덟 번째는 수면 시간 활용이에요. 밤에 자면서 에어컨 계속 틀어 놓으시죠? 사람은 잠들 때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요. 그래서 밤에는 온도를 조금 높여도 괜찮아요. 수면 과학 연구에 따르면 수면 중 최적 온도는 26도에서 28도 사이예요. 너무 차가우면 오히려 숙면에 방해가 돼요. 타이머나 수면 모두 활용하면 밤 시간 전기료를 40%까지 줄일 수 있어요. 아홉 번째는 부분 냉방이에요. 집 전체를 다 시원하게 할 필요 없어요. 사람이 있는 공간만 냉방하세요. 문 닫고 한 공간만 집중 냉방하면 전기료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특히 거실과 방을 따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방법이에요. 낮에는 거실 에어컨만, 밤에는 방 에어컨만 이런 식으로 하시면 훨씬 경제적이에요. 열 번째는 리모컨의 마법 버튼이에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에어컨 리모컨 들어보세요. 90% 사람들이 이 버튼을 누르지 않아요. 바로 오토 버튼입니다. 어떤 에어컨은 AI 스마트 지능형, 에코 절전, 에너지 세이브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모델에 따라 이름이 다르지만 기능은 같습니다.
저는 이 버튼을 25년간 마법의 버튼이라고 불러왔어요. 왜냐하면 이 버튼을 누르면 설정 온도에 도달한 후 에어컨이 똑똑하게 스스로 전력 소모를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24시간 켜놔도 전기요금이 폭탄처럼 나오지 않아요. 일반 모드로 에어컨을 틀면 무조건 최대 출력으로 돌아요. 28도 방을 26도로 맞추기 위해 엄청난 전기를 쏟아붓고 26도에 도달한 후에도 계속 같은 세기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오토 모드는 완전히 다릅니다. 설정 온도에 도달한 후 컴프레서가 작동을 최소화합니다. 즉 에어컨이 똑똑하게 스스로 쉽니다. 당신은 똑같이 시원하게 느끼지만 에어컨은 한숨 돌리며 전기를 아껴요. 이게 바로 전기요금이 반값으로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실내 온도를 확인하고 습도를 측정하고 심지어 사람이 몇 명 있는지까지 파악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전합니다. 제가 설치해드린 두 집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일반 모드로 한 달 사용한 집은 전기세 93,000원, 오토 모드로 한 달 사용한 집은 전기세 57,000원 나왔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에어컨 리모컨을 확인해 보세요. 오토 AI 스마트 지능형 에코 절전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이 버튼만 누르고 에어컨을 사용하세요. 11번째는 냉기 손실 막기예요. 창문이나 문틈으로 새는 냉기가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오래된 아파트는 문틈이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건설기술연구원 실험에서는 창문 단열 필름 부착으로 실내 온도 상승을 평균 2.3도 늦출 수 있다고 발표했어요. 단열 필름 1만 원으로 월 전기료 2만 원에서 3만 원 아낄 수 있어요. 문틈 테이프도 효과 좋아요. 특히 베란다 문이나 현관문 쪽이 중요해요. 아파트 복도는 더우니까 그쪽으로 냉기가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12번째는 서큘레이터 활용법이에요. 선풍기보다 서큘레이터가 공기순환에 더 효과적이에요. 에어컨 바람이 안 닿는 곳에 놓고 천장 쪽으로 틀어보세요. 공기역학적으로 찬 공기는 아래로, 더운 공기는 위로 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서큘레이터로 이 순환을 도와주면 실내 온도가 균일해져서 체감 온도가 2도에서 3도 더 낮아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밀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에어컨 풍향 설정이에요. 대부분 자동으로 해놓으시는데 수동으로 위쪽 45도 각도로 고정하세요. 찬 공기가 천장을 타고 벽으로 내려와서 순환이 더 잘 돼요. 정리하면 핵심은 5가지예요. 온도 26도 고정 자동 모드 사용, 필터 2주마다 청소, 실외기, 차양막 설치, 선풍기 함께 사용이에요. 이것들만 제대로 해도 전기료가 60% 이상 줄어들어요. 실제로 제가 이 방법 적용한 집들 보면 대부분 월 10만 원 이상 아끼고 계세요. 연간으로 치면 100만 원 넘게 절약되는 거죠. 에어컨 전기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똑똑하게 절약하면서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에어컨 리모컨 확인해 보시고 오토 버튼부터 눌러보세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니까 꼭 시도해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시원하고 경제적인 여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